그리고 사운드 웨이브가 사격하고 있으면 레비지가 뛰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구도도 잡아봤습니다. 특히나 이런 액션은 좀 로우 앵글로 보면 좋은 게 이렇게 레비지가 뛰쳐나가고 있는 거를 좀 더 앞에 둔 다음에 로우 앵글로 보면은 좀 더 구도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올 법한 구도가 나오죠. 그리고 사운드 웨이브가 눈을 번뜩 하면서 오늘 리뷰는 바로 욜로파크의 AMK 프로 시리즈 영화 범블비의 사운드 웨이브. 발매는 2025년 8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89,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ASL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범블비의 초반에 등장했었던 사운드 웨이브입니다. 우리 디세티콘의 간부기도 하죠. 영화에 등장 안 했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초반에 나옵니다. 아직 사이버트론에서 전투 중일 때 나오는데 그때 특유의 전자음 목소리 그걸로 디셉티콘 어택 하면서 등장하기도 하고요. 네, 옵티머스랑 1대1로 맞붙는 그런 느낌의 구도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위에도 이렇게 이제 트랜스포머스 범블비라고 적혀있기도 하고 앞에 레비지도 있어요. 그래서 레비지 같은 경우도 제대로 이제 모양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관절 다 들어가 있고 아우 기대가 되더라고요. 바로 나오네 레비지. 그리고 가슴도 오픈된다고 합니다. 뒤에 보면 외장이라든가 역시 프레임들 다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픈. 이게 슬리브 형태잖아요. 이렇게 슬리브 오픈. 역시 안에는 반짝반짝 알록달록 되어 있는 사운드 웨이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디셉티콘의 엠블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오픈! 짜잔! 이번에도 블리스터는 총 4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외장은 2개, 베이스 하나 들어가 있고요. 맨 위가 프레임류네요. 거기다가 매뉴얼도 잘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사운드 웨이브 가슴에 들어갈 레비지. 쉽게 말하면 이제 카세트 테이프 상태라고 해야 될까? 굳이 따지면 이게 또 합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좀 이따 자세히 보도록 하죠. 거기다가 레비지를 올리기 위한 보조 스탠드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조립에 들어가 봐야겠죠? 자, 맨 위에 있던 프레임 꺼내왔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가슴인가 보네요. 안쪽에 레비지를 넣는 곳이 보이고요. 관절 일부가 보입니다. 그리고 허리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허리 안쪽 관절이 이제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얘를 끼고 그 밑에 합금으로 된 골반도 보이고요. 끼우고 고관절이 앞으로 들려 있구나 이거는. 오케이. 다리 프레임도 무릎에는 합금이 쓰인 게 보이고요. 그리고 발목도 일부 관절에 합금이 같이 쓰였네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발 결합. 역시 어깨 관절이랑 팔꿈치 관절에 또 합금이 쓰인 게 보이네요. 이렇게 또 결합을 해주고요. 손도 결합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손까지 전부 결합. 그리고 같은 블리스터에 작은 파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골반 뒤쪽입니다. 그렇게 다리도 껴주고 팔도 끼우고 머리까지 장착하면 사운드 웨이브 프레임의 완성! 이 상태로도 어느 정도 형태가 보이는데요? 은근히 어깨라든가 가슴 뭐 이런 데 외장이 좀 있으니까 은근히 특유의 그 느낌. 그럼 뭐 자세한 거는 이따가 다 조립하고 보도록 하고 외장까지도 조립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흉부부터 다시 분해를 해왔고요. 일단 흉부의 옆구리를 조립해 줍니다. 이 옆구리가 재밌는 게 이 밑에 달려있는 건 플라스틱인데 이 위에 있는 건 합금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요건 좀 놀랐어요. 그래서 조인트 맞춰서 결합해주고 반대쪽도 지금 먼저 해주도록 하죠. 이렇게 결합해주고 가슴 위쪽 목 주변이죠. 외장 씌워주고 가슴 해치. 이게 또 C형 파츠라서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이죠? C형 파츠 잘 맞춰서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등을 조립하면 흉부 완성. 다음은 복부입니다. 골반은 아까 뒤쪽에 조립한 걸로 끝이더라고요. 먼저 옆구리 안쪽 파츠 껴주고 양옆 다 껴주고 그리고 복부. 이게 스커트를 겸하더라고요. 이쪽이. 그래서 앞에서부터 장착하면은 골반의 앞쪽까지 다 가려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 스커트를 이 위쪽으로 들어 올려줄게요. 이렇게 복부의 완성입니다. 다음은 양팔입니다. 일단 오른팔
어깨 외장 잠시 들어주고 상박 외장을 먼저 조립해줍니다. 이렇게 좌우로 조립해서 뒤쪽 외장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 앞에 들어갈 건 합금이더라고요. 합금 외장 앞에다가 조립해줍니다. 그리고 팔 안쪽과 바깥쪽 조립하고 앞쪽도 조립하고 이제 뒤쪽 외장이 이게 또 합금이더라고요. 오우, 조립합니다. 짠! 참고로 뒤쪽 상박 외장은 밑으로 살짝 내려주고 어깨 외장도 내려주면 이러면 팔의 완성! 반대쪽도 다시 해보죠. 어깨 들고 상박 외장 조립해주고 이렇게 좌우 잘 조여주고 앞쪽 결합하고 좌측과 우측 외장 안파크로 다 해주고 그리고 앞쪽 외장 그리고 뒤쪽 외장 팔 조립 끝! 자, 다음은 다리입니다. 오른 다리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발 바깥쪽 요 파츠가 또 합금이고요. 잘 끼워주고 안쪽 파츠도 끼워줍니다. 이렇게 잘 끼웠으면 종아리 뒤쪽 파츠 잘 맞춰 끼워주고 그리고 종아리 바깥쪽 파츠 잘 끼워주고요. 이게 종아리 뒤쪽부터 조립해야 조립 순서가 딱 맞습니다. 그리고 안쪽도 마찬가지 잘 껴주고 쏙 들어가고 그리고 정강이 앞쪽 파츠 이게 또 합금 이게 무게감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껴주고요. 다음은 무릎 외장 잘 껴주고 허벅지 안쪽 역시 잘 맞춰 껴주고 마지막은 허벅지 앞쪽입니다. 짠! 다리의 완성! 좋고요. 반대쪽도 바로 가볼까요? 발부터 잘 조립을 해주고 종아리 뒤쪽 먼저 좌우 잘 한번 껴주도록 하고요. 쫙 결합됐으면은 정강이 앞쪽 끼우고 무릎 끼우고 허벅지 내부 그리고 앞쪽까지 양다리 끝! 그리고 같은 블리스터에 숄더 캐논 들어가 있거든요. 방금 만들었던 이 흉부를 가지고 와서 뒤쪽 우측 뒤에다가 끼워주면 됩니다. 자, 본체 조립은 끝났으니까 이제 나머지 부위들 조립해 줍시다. 이제 흉부랑 허리 다 조립해주고 고관절 가져와서 딱 이렇게 다리 껴주고 양쪽 다 잘 껴주고 벌어진 옆구리는 다시 조여주고요. 그리고 양팔의 결합 양쪽 다 잘 껴줍니다. 마무리는 머리 합체 조립 이렇게 하면은 사운드 웨이브 본체 완성. 하지만 우리는 역시 베이스 아직 남았고요. 또 남은 게 있죠. 레비지 남았습니다. 저것도 조립해 보도록 하죠. 당연히 베이스야 꺼내서 자바라 스탠드 나사 돌려서 장착 그리고 자석 달린 디셉티콘 엠블럼 앞에다가 잘 껴주면 베이스 완성. 다음은 레비지입니다. 레비지 이제 몸통부터 꼬리까지는 다 되어 있고요. 머리를 끼우고 앞다리를 잘 끼워줍니다. 양쪽 다 맞춰서 잘 끼우고 다음은 뒷다리 역시 잘 끼워줍니다. 마무리는 레비지의 무장을 뒷다리 구멍에 맞추어서 양쪽 다 장착. 그렇게 해서 레비지까지 전부 다 조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파츠까지 해서 구성 전부 다 나열해 봤습니다. 그럼 구성 보도록 하죠. 일단 베이스부터 볼까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공룡이니까 먼저 보도록 하죠. 이전에 리뷰한 메가트론에서도 봤었던 그 베이스입니다. 원형의 트랜스포머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디자인의 베이스. 거기에 디셉티콘 엠블럼 역시 보라색으로 멋지게 되어 있고요. 엠블럼 뒤는 자석입니다. LED를 온오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참고로 이 사운드 웨이브도 머리는 LED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스탠드는 이번에도 자바라 형식 이제 원하는 각도로 마음껏 꺾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레비지용 스탠드! 이제 레비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스탠드입니다. 그래서 위에 집게형으로 되어 있고요. 허리를 딱 올려서 잡아주면 되는 그런 방식. 중간엔 튼튼한 관절에 요거 관절 3개 들어가 있고요. 근데 베이스에 구멍이 또 추가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바라를 빼고 이 자리에다가 나사 끼우듯이 또 돌려가지고 끼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운드 웨이브의 무장 소닉 캐논 일반 블래스터처럼 생긴 그런 느낌의 무장이고요. 되게 심플하지만 이제 총구는 되게 큰 편입니다. 그래서 되게 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디테일도 꽤 나쁘지 않아서 본체 쪽도 멋집니다. 이렇게 막 파여 있는 부분에 기본 디테일에 웨더링도 다 되어 있고요. 아주 보기가 좋죠.
그리고 이 전용 라이플 손도 들어가 있긴 한데 손바닥 고정을 위한 핀이 있어요. 그래서 가동손에도 끼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체용 손은 이제 가동손은 아까 조립하면서 꼈잖아요. 고정손이 총 4종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주먹손이 한 세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편손도 한 세트 들어 있습니다. 이 손바닥 쪽에서 보면은 손가락 마디마디 디테일도 꽤 멋지게 되어 있는 그런 손이고요. 명령을 내릴 때 쓸 왼손과 소닉 캐논을 쥘 때 쓸 무장손이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오른손만 들어 있고 왼손만 들어 있고 상황에 맞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이 손목 조인트도 있어요. 아니 이 손목 조인트가 왜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동손은 볼 조인트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체용 손은 볼 조인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볼 조인트를 만들기 위한 이중 볼 조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정손 사용할 때는 이 조인트를 쓰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특전입니다. 변형 상태 레비지 지퍼백으로 따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빼서 짠! 실물! 변형하고 있는 레비지의 이 형태가 살짝 엿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요게 또 전체가 합금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빛반사 번쩍번쩍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실제 포함되어 있는 레비지에 있는 이 다리 형태라든가 이렇게 좀 보이죠? 조금씩. 그래서 그냥 뭐 단순 특전이냐, 뭐 그냥 이렇게 놓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레비지가 어디서 사출되죠? 그렇습니다. 사운드웨이브의 흉부입니다. 가슴 오픈! 수납! 쏙! 오! 자, 깔끔 수납 가능. 이렇게 특전까지 살펴봤으면은 이제 구성은 다 본 셈이고요. 이제 사실상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사운드웨이브 레비지 남았죠? 레비지는 사운드웨이브 다 보고 그러고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사운드웨이브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운드웨이브 특유의 파란색과 흰색의 바디가 인상적이죠. 그러면서도 특유의 뭐 숄더 캐논이라던가 뭐 애초에 이 범블비에 나온 트랜스포머들의 디자인이 G1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가운 모습이기도 해요, 사실. 근데 영화상 분량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 정도? 좀 더 전투하는 모습들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그래도 그 중에 이제 사운드웨이브는 대사도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반가운 그 전자음을 들을 수는 있었죠. 그 와중에 카탈로그상은 일단 20cm라고 하거든요. 앞서 리뷰한 영화는 다르지만 메가트론과 함께 비교해보면 짜잔! 뭐 당연하지만 메가트론이 훨씬 크고요. 간단하게 뭐 사운드웨이브의 사이즈도 한번 재볼까요? 짜잔. 그러네요. 딱 머리 정수리까지가 딱 2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일단 디자인은 다르지만 메가트론과 함께 있어야죠. 이제 또 디셉티콘의 간부 중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냥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반가운 느낌도 있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부터 한번 보면은 이 사운드웨이브 특유의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그런 얼굴입니다. 뭐 눈매는 좀 더 샤프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뭐 원본 영화 디자인이 그런 걸 어쩌겠나 싶기도 하고요. 뭐 그 외에 턱 라인도 보면은 웨더링부터 해서 입 주변까지 뭐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하고요, 좋고요. 양 볼에는 이런 파란색 테두리의 그런 형태도 있고 귀 쪽으로는 약간 안테나스러운 디자인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시 욜로파크답게 머리에 LED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번에도 사용하는 건 이 디셉티콘 엠블럼 뒤에 자석 온 오프 짜잔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불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유의 전자음으로 디셉티콘스 어택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눈빛 한 번 더 하면 깜빡깜빡깜빡 한 번 더 하면 서서히 들어왔다가 서서히 꺼지는 그 기본 형태 그리고 한 번 더 터치하면 당연히 오픈. 참고로 뒤통수에도 디테일이 있다는 게 포인트겠네요. 그리고 몸통은 카세트 테이프 같은 디자인이 포인트인데 아까 레비지 변형한 걸 넣어놨잖아요. 한번 다시 빼서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게 넣은 상태잖아요. 안쪽에 레비지가 보이고요. 오픈. 다시 빼주고 다시 덮어주면 짜잔. 아까 이제 프레임에서 봤었던 그 내부 디테일이 그냥 드러나는 그런 형태죠. 열어서 다시 보면은 이렇게 내부 디테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또 이제 레비지까지 넣어주면은 색깔도 좀 더 알록달록해지고 화사해지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디자인 특징이 좀 각진 외형이라는 거? 이제 가슴도 앞에서 보면 약간 사각형 박스처럼 생겼고 이 위에서 보더라도 이 몸통 자체가 좀 각져가지고 이렇게 박스 같은 느낌도 살짝 들어요. 그나마 등에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 덕분에 위에서 봤을 땐 박스 모양이 아닌 걸 뿐이죠. 뭐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도 이 어깨 라인도 보면은 디테일 굉장히 좋습니다. 웨더링 멋지게 잘 되어 있고요. 막 칠이 까져 있는 것 같은 형태의 그런 모습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멋지네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옆구리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는 이 위에는 합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이제 플라스틱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도색이 굉장히 이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칠이 까져 있는 모습 요런 게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등으로 가면은 그래도 이 범블비부터 바뀐 그 영화 버전의 디자인들 보면은 이렇게 등에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옵티머스도 그랬고요. 사운드웨이브 같은 경우도 갈라진 이 외장 사이사이의 프레임 같은 컬러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등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 어깨 쪽으로 연결된 숄더 캐논 등에 연결 파츠를 끼우고 그 위쪽으로 옆에서 봤을 때도 디테일이 아주 좋은 숄더 캐논입니다. 앞쪽에는 숄더 캐논에 포구 디테일 멋지게 되어 있고요. 그 주변으로도 역시 웨더링 도색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멋지고요. 그리고 아까 옆에서 봤을 때도 디테일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약간 손전등 같다라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 살짝 들고요. 특히나 이런데 중간에 있는 빨간 색깔의 라인 좋습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보면은 이제 연기가 배출될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디테일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어깨는 각진 듯 하지만 자세히 보면 모서리 자체는 좀 둥근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어깨입니다. 역시나 웨더링 도색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이 파란색의 색감도 적당히 진한 것이 이쁘기도 하고 팔 뒤쪽으로 프레임 살짝 보이면서 앞쪽은 외장으로 가려놓은 형태 그렇지만 이 어깨를 들추면 이제 팔 프레임도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역시나 관절부는 합금을 쓰고 있는 게 눈에 띄고요. 팔 하박 같은 경우는 흰색 외장에 손목이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도 안쪽에 이런 프레임이 살짝 노출된 듯한 디테일부터 시작해서 외장 자체가 좀 이제 낡은 느낌 웨더링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패널 라인들에 다 이렇게 도색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뒤쪽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팔 바깥쪽으로 살짝 튀어나온 프레임도 꽤 멋진 포인트 중 하나네요. 그리고 프레임 조립부터 사용한 손은 가동손입니다. 엄지손가락은 볼 조인트로 이렇게 돌리거나 접고 펴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손가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지손가락만 따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고요. 나머지 손가락 부분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짝이지만 손가락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거기다가 손바닥에는 이 무장을 끼울 수 있는 구멍도 있기 때문에 부속되어 있는 무장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정손으로도 바꿔보죠. 주먹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니까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이렇게 가동손은 엄지손가락이 중간 마디는 없으니까 엄지손가락이 좀 튀어나와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꽉 손을 쥐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양손 다 이제 고정손으로 바꿀까요? 손 느낌이 또 사뭇 달라졌어요.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기본은 파란색인데 흰색 바탕과 빨간색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랄까 몸통부터 쭉 이어지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그런 디자인이죠. 일체감이 있어서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드 스커트 같은 건 없고 뒤쪽으로 흰 색깔의 외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가동 가능한 뒤쪽 아머더라고요. 그리고 골반 뒤쪽으로 이렇게 파란색 아머 안쪽에 프레임 디테일도 있습니다. 척추 같은 형태의 디테일이네요.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자체는 이제 골반 주변으로는 프레임이 좀 노출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허벅지 자체 두께감이 꽤 좋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도 앞쪽에 아머 좌우 불규칙하게 이렇게 공격을 받은 것 같은 이런 웨더링 보기 좋고요. 먹선도 다 들어가 있고 다리 바깥쪽 아머 역시 기본 디테일과 색감 뭐 잘 되어 있습니다. 끝에 이런 모서리 부분들 역시나 도색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뒤쪽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아머를 입은 형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다가 허벅지 안쪽 가만 보면 요 안쪽에 또 이렇게 서스펜션 같은 디테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흰색의 아머가 그걸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리고 이 범블비 사운드 웨이브 특징이 요 종아리가 되게 두껍다는 겁니다. 허벅지 내려와서 바로 종아리 쫙 하고 올라오는 요런 형태 요런 느낌도 좋더라고요.
기본 무릎부터 시작해서 역시나 컨셉에 맞는 동일한 도색 형태 들어가 있고요. 무릎 위쪽으로 프레임 살짝 노출된 듯한 이런 형태부터 해서 무릎 주변에 프레임 디테일들 좋습니다. 역시 트랜스포머 이 실사판 애들이 이런 디테일이 좋아요. 이 CG부터 되게 멋있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정강이 앞쪽 역시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디자인, 그리고 각진 이 형태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역시나 웨더링 이쁘게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고요. 특히나 정면에서 봤을 때 되게 리얼하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느낌 아주 좋고요. 옆쪽, 이 바깥쪽이죠. 바깥쪽 좋고요. 확실히 이런 뾰족한 모서리부터 막 칠이 까지고 그러는데 잘 되어 있습니다. 종아리 뒤쪽 같은 경우도 특유의 노란색 라인, 포인트 살짝 들어가 있는 게 보기 좋고요. 그대로 아머 사선으로 쫙 내려가서 발로 이어집니다. 발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가장 심하게 까질 만한 부분인데 제대로 막 까져 있는 그런 느낌. 발 자체는 납작하고 샤프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정면에서 보면은 발의 바깥쪽과 안쪽의 아머 사이즈가 다른 게 보이죠.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동은 어떨지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숄더 캐논 한번 보면은 숄더 캐논은 캐논 자체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고 앞으로 굽혀지고 이런 관절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뒤에 연결부가 회전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바깥쪽으로 돌려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 연결부 역시 축이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좀 꺾어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목은 당연히 볼 조인트 연결입니다. 편안하게 고개 돌려줄 수 있고요. 목 프레임 아래쪽에도 볼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머리 빼고 넣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크게 들어 올릴 수도 크게 숙일 수도 있죠. 어깨는 관절이 앞으로 뽑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연결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팔 돌릴 수도 있고요. 대신에 이렇게 어깨를 들썩이는 관절은 추가적으로 들어있지는 않고 어깨 외장은 별도 가동에 그 아래쪽으로 이제 합금으로 되어 있는 관절부 보이고 옆으로 드는데도 90도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 회전 물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중관절이고요. 외장끼리 맞닿을 때까지 완전히 접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보면은 이 앞쪽에 있는 이 프레임 디테일과 이 상박 근육이 약간 맞닿는 느낌으로 되죠. 그리고 허리는 기본 회전축, 골반 쪽에서도 축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흉부 쪽으로 올라갔을 때 이 위에도 하나 들어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공간상 많이 움직이진 못하고요. 대신에 위에서는 이렇게 흉부를 들고 숙이는 이런 액션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앞쪽 스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펴줄 수가 있죠. 덕분에 이 허리 부분을 돌릴 때 훨씬 더 많이 돌아갈 수 있게 공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흉부도 스윙이 가능한데 이 스윙할 때 옆구리 외장이 가동을 한다. 이렇게 딱 붙어 있다가 스윙하면은 벌어져 줍니다. 그리고 고관절은 지금처럼 스커트 들어서 공간 만들어 놓고요. 안쪽에 골반 합금으로 되어 있는 거 눈에 띄고 고관절에 축이동이 가능합니다. 쭉 앞으로 빼주는 게 가능해요. 완전한 공간 창출. 그냥 거의 완벽하게 공간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골반도 완전히 앞으로 빠져나왔고요. 그냥 얘 스커트 접어놔도 됩니다. 그래서 다리 들어 올릴 때 스커트 펴면은 훨씬 더 많이 움직이긴 하겠네요. 편안하게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다리 완전히 들어 올려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옆으로 드는 거 뭐 편안하죠. 근데 아직 좀 걸리네? 그러면 허벅지 바깥쪽 아머가 이렇게 탈거돼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더욱 편안하게 다리 옆으로 들어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축이동을 안 하더라도 이 허벅지 바깥 아머를 움직이는 걸로 다리 움직이는데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만 뭐 허벅지 회전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돌아가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로 허벅지 슬라이드 되는 거 보면서 이렇게 90도 이상 크게 굽혀지는 무릎입니다. 프레임 노출된 부분이 다 합금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 아주 멋지게 특히나 허벅지 슬라이드 되는 부분이 아주 멋지. 연동 기믹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발목은 기본 연결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전도 가능하고요. 안쪽으로 꺾는 게 꽤 많이 꺾이는 편이라 접지할 때도 좋겠고요. 발목을 펴는 부분 특히나 이때 앞쪽에서 봤을 때 이제 앞뒤 가동 축 그 안쪽 프레임이 이거 합금 프레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그쵸? 들어가 있다가 발목을 펼 때 살짝 튀어나옵니다.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가동을 보여줄 수 있게 이중관절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굽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굽혀지고요. 발가락 가동까지 이렇게 앞꿈치를 굽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 가동이면 당연하죠. 무릎 꿇기 아주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이야기할 만한 기믹이 뭐가 있을까 싶은데
배터리 교체를 아직 이야기 안 했더라고요. 머리 배터리 교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보기 편하게 머리는 잠시 뽑아 놓겠습니다. 먼저 정수리 뒤로 갑니다. 여기에 지금 접합선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맨 위에 있는 패널 라인 여기가 접합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벗겨주게 되면은 안쪽에 LED 유닛이 나오고요. 배터리는 CR927번 한 개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배터리 교체가 조금 번거로운 게 구조상 쉽게 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게 탈탈 턴다고 빠지지도 않아서 핀셋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와서 요렇게 끝부분을 잘 잡고 이렇게 살살 빼주면 빠집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배터리 교체해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끼울 때 방향이 있는데 기판이 양옆이 이렇게 평평하게 깎여있는 부분이 옆으로 가게 해주면 됩니다. 이 하얀색이 LED거든요. 이게 수평을 이루면 됩니다. 자, 그럼 사운드웨이브 본체는 다 봤으니까 이제 액션 전에 레비지 이젝트 철컥 탁 튀어나가면서 짠! 레비지의 등장! 이제 레비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렇게 레비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레비지 같은 경우는 사운드웨이브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매체에서는 이제 뭐 레이저비크가 보통 나오지만은 이제 영화 범블비에서는 이렇게 레비지가 등장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딱 보듯이 이렇게 사족보행형 작은 트랜스포머입니다. 아주 흉폭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게 포인트겠고, 하얀색의 꼬리, 흰색의 또 팔, 다리, 팔이 아니라 이 앞다리, 뒷다리. 기본적으로 등 부분도 곡선형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되게 날렵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죠. 실제로 영화에서 크게 활약하는 모습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 사운드 웨이브 자체의 그 등장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기 때문에 옵티머스를 포위하는 것으로 이제 딱 이제 등장을 마치기도 했으니까요. 사이즈는 뭐 당연히 사운드 웨이브보다 작고요. 재보면 그래도 이제 무릎들을 살짝 굽힌 상태지만 약 7cm 가량은 나오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높네요. 오, 그렇게 엄청 작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자세히 보면 머리의 디자인, 아주 사나운 눈매, 날카로운 눈매와 뾰족한 이빨 디테일부터 빨간색의 포인트들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당연하지만 입 가동됩니다. 이렇게 입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트랜스포머 특유의 이런 기어 같은 디테일도 있고요. 그리고 목 자체는 볼 조인트 연결입니다. 편안하게 돌리고 들고 숙이고 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몸통도 자세히 보면 옆에 기계적인 디테일들이 엿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등 부분, 흰색의 아머, 배 부분 역시나 비슷한 느낌의 두꺼운 외장으로 감싼 것 같은 배 부분, 이런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색깔이 들어간 부분, 이런 흰색이나 이런 데는 웨더링 다 잘 되어 있고요. 골반부 위쪽에도 역시 흰색 아머, 흰 색깔의 기다란 일자 꼬리. 가만 보면 꼬리에도 다 먹선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오, 좋습니다. 그리고 앞다리 자체는 이렇게 디셉티콘의 엠블럼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빨간색이랑 흰색의 외장, 도색. 이제 다리가 아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프레임을 감싼 듯한 흰 색깔의 외장, 웨더링, 그리고 발톱도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뒷다리에는 무장을 양옆으로 하나씩 장착하고 있는 형태고요. 소형 블래스터 같은 느낌이려나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뒷다리 자체도 보면 이런 데 스프링 디테일이 작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의 디테일들, 관절부의 색감이라던가 흰색의 외장 부분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발톱도 샤프하게 되어 있어요. 골반부도 이렇게 숙였다 들었다 하는 정도 가동이 가능하고요. 꼬리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접었다가 폈다가 하는 가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다리 뒷다리 공통적으로 안쪽은 볼 조인트 연결입니다. 그리고 뒷다리 마찬가지 볼 조인트 연결이고요. 요걸 편하게 펴고 내리고 하는 게 가능하고, 앞다리는 중간 관절만 90도 조금 못 미치게 가동할 수 있습니다. 발목 역시 별도로 접었다가 폈다가 하는 게 가능하고요. 뒷다리는 관절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간 관절 일자로 펴고 그 아래 관절 일자로 펴고 뭐 이런 식으로 역각 관절이 표현되어 있고, 발목 역시 접었다 폈다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레비지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자세를 낮춘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어요. 이런 형태도 꽤 괜찮죠? 그럼 레비지도 다 살펴봤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운드 웨이브와 함께하는 포즈들도 봐야겠죠. 사실 영화에서는 레비지 이젝트 하고서 옵티머스를 에워싸면서 등장이 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적인 액션 느낌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레비지를 부린다라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렇게
편선도 있고 이 왼손 전용으로 이렇게 손가락 펴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타겟을 찍어주고 이제 레비지를 보내려는 그런 느낌. 아니면 약간 레비지 훈련 중인 느낌? 이 무언가 가르치고 있는 손가락을 보자마자 이 포즈는 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니면 이런 느낌, 디셉티콘스 어택 하는 그런 느낌, 명령을 내리고 있는 듯한 느낌도 괜찮죠. 그리고 사운드 웨이브가 사격하고 있으면 레비지가 뛰어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구도도 잡아봤습니다. 특히나 이런 액션은 좀 로우 앵글로 보면 좋은 게 이렇게 레비지가 뛰쳐나가고 있는 거를 좀 더 앞에 둔 다음에 로우 앵글로 보면은 좀 더 구도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올 법한 구도가 나오죠. 그리고 사운드 웨이브가 눈을 번뜩 하면서 숄러 캐논이 밑으로 철컥 내려오면서 발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구도를 잡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포즈나 각도 같은 걸 꾸며주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특히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데는 이렇게 상체를 줌해서 어깨에 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구도도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득 떠오른 게 있는데 앞서 리뷰에서 했던 옵티머스라든가 메가트론 같은 경우도 입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사운드 웨이브처럼 입이 없는 애들은 말할 때 어떻게 표현했더라?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거였습니다. LED 온, 짠, 근데 한 번 더 뭐였죠? 깜빡깜빡 이러면서 말한다고요. 대사가 나올 때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요게 좀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은근 나쁘지 않은 그런 포인트였다? 저 모드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사운드 웨이브를 스탠드에 올려볼 건데 그냥 다리 사이에 구멍이 바로 있습니다. 끼워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달려들면서 점프하면서 소닉 캐논을 발사하는 듯한 느낌으로 해봤는데 하고 보니까 옥대장님 포즈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아무튼 대장님 생각나는 느낌이지만 아무튼 포즈 멋지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담에서 많이 보이는 라이플 액션도 한번 해봤습니다. 의외로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욜로파크의 AMK 프로 시리즈 사운드 웨이브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범블비에 등장한 디자인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이게 범블비 버전의 그 디자인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G1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되게 친숙하면서도 멋진 좀 세련된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 웨이브 같은 경우도 보면서 되게 정감 가는데 되게 그 요즘 스타일처럼 좀 세련된 각이라던가 각진 모습, 뭐 프레임의 디테일 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나와서 되게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동도 좋으니까 액션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기도 하고 구도가 잘 잡혀요. 앞서 리뷰했던 이 욜로파크의 AMK 프로들도 그랬지만은 진짜 얘도 사운드 웨이브도 되게 잘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아예 레비지용 이 스탠드 베이스 한꺼번에 다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게 사운드 웨이브랑 레비지랑 둘 다 공중에 띄워놓을 수 있게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브시.